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시장이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상당히 무겁게 출발을 하더니 오늘 증시도 장 초반 시가 이후에 급격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인과 기관들의 이 수급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발부터 좀 불안한 모습이었고, 현재 코스닥 위치 자체가 일단 직전 고점 부근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태원발 2차 확산 이슈까지 더해지며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해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발언을 했죠. 그리고 미 고위 인사가 중국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나스닥도 상승 이후 장 종료 직전에 좀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 국내 증시 출발 전부터 나스닥 선물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오늘 국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아직까지 뭐 지금 급락을 한다 안 한다라고 정확히 시장을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컸던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오전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등을 했죠. 그와 동시에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즉 시가총액 1위와 3위 기업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수의 낙폭이 사실 2%대 급락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오전에 보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장 초반의 급락의 체감 강도는 상당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직까지 증시 자체로만 놓고 보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변곡은 5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웨이 연장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또 트럼프의 재선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불을 지펴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까지 뭐 일파만파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5월 15일까지는 1차적으로 시장을 조심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카카오, 네이버, 그 외에 이제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게임 섹터의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면서 이 게임주와 언택트 관련주는 시장 대비 굉장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 지수를 상당히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과 기관 쪽에서 특히 이쪽 네이버, NC, 카카오, 넷마블 등 이쪽 섹터, 그리고 통신장비 섹터 쪽으로, 통신주죠,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모이면서 약간 지수를 방어했던 모습이 좀 보여졌고, 장 막판에 지수가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을 때, 이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특별하게 좀 반등을 했던 부분은, 일단은 국내에서 코로나 3차 감염은 없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고, 그 외에 이제 미중 관세 부분에서 중국이 74개 항목인가요? 74개 항목 관세 면제라는 카드를 쓰면서 이런 부분이 미중 무역 불협화음에 대한 일부분의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아무래도 미 증시가 중요하겠지만, 미 증시도 약간의 이제 이 고점에 대한 이런 매물 압박과 하방에서 올라오는 이 매수세가 싸우는
국면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큰 낙폭과 큰 상승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횡보성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국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확산되고 있는 이 이태원발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하락의 깊이가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코스닥의 신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부담 요인이죠. 그 말은 뭐냐? 지금 구간에서는 신용 위수를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만약에 밀렸을 때, 주가가 밀렸을 때 물타기를 했는데 반등 이후 한 번 더 빠졌을 때가 이 더블 하락이 굉장히 아파요. 맞아보면.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신용 물타기를 좀 조심하고 시장에 자신이 없다 할 때는 약간의 관망 기조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뭐 이걸로 좀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이 3천억대 매도, 기관계에서 거의 3천억대, 연기금이 지금 요 며칠 방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가 크게 조금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는 최근에 지수를 올렸던 기관 쪽에서 일별로 최근에 기관 쪽에서 시장을 강하게 들어올렸던 이 매수 주체의 매수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신권에서 매수가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은 결정될 것 같고요. 보통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증시의 바닥과 고점은 기관이 만든다. 지금 기관이 마지막에 이제 투신 쪽에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갈지 아니면 고점을 만들고, 즉 단기 고점을 만들고 조정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투신의 추가적인 매수 강도에 따라서 코스닥의 단기 고점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팔았죠. 그리고 장 후반에 선물을 강하게 당기면서 지수 반등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장 초반부터 강하게 팔았고 수급 유입은 없었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개인주도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죠. 해외. 일단 나스닥 차트인데요. 전일까지 나스닥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국내 지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고점에 가서 맞게 됐을 때 이런 도지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내일장 오늘 밤에 이런 구간에서 도지를 만들고 그 다음날 나스닥 선물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오전 나스닥 선물을 좀 깊게 봐야 되고요. 이제 단기에 슈팅을 내고 여기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나스닥에 대한 기대면서 매매하기도 약간 부담되는 위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급락보다는, 근데 반대로 오늘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깊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갈 것인지, 즉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구간이 어깨가 되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항상 이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야 상승의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죠. 이런 구간에서 빠졌는데 여기서 고가를 낮추는 하락이 나오면 상당히 물량 압박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이 21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다시 21선을 돌리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 선에서 하고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셀트리온 지수랑 전체 한번 봐볼게요. 지수랑 전체 코스닥 지수를 놓고 분봉으로 좀 바꿔서 보면 장 초반에 코스닥이 박살날 때 장 초반에 박살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대로 급등을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반대로 급등을 하죠. 그만큼 오전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는 동안 시장이 박살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 굉장히 좀 시장 타격이 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상승하는데 지수가 빠졌다. 그러면 반대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오전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끼는 낙폭이 컸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이고 장 후반 들어서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이쪽에 몰리면서 삼성전자 약간의 바닥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도주 자체가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라는 거는 지금은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나중에 차라리 이런 삼성전자는 추후에 2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잠시 밀어놨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삼성 SDS 같은 종목은 눌렸을 때 충분히 잡아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 안에서, 즉 바닥 고점권에 있는 주도주가 있죠. 잘 나가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신고가를 치면서 가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삼성 SDS라든지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등이 이쪽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LG전자는 사실 종목을 보유해서 갖고 있는데 61선 돌파하고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종목 교체를 한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빠졌던 대형주가 넷마블인데, 넷마블은 스윙 종목으로 지금 끌고 온 종목이에요. 이제 내일 넷마블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적 부분에서는 이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일 반등했을 때 매도 타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신고가를 만들었죠. 일단은 의미 있는 신고가가 나왔고, 그 밖에 이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따라가기보다는 눌리고 난 이후에 다시 주가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NC소프트, 웹젠, 그
다음에 네오위즈, NHN 할 거 없이 웬만한 게임주들이 다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두산솔루스는 어제 좀 종가 베팅을 하고 넘어왔던 종목인데, 이거는 타점을 하나 보죠. 이런 종목은 매도를 잘 해야 돼요. 매도를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날 시간 외에서 시간 외에서 잡아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매도를 좀 하고 했었는데, 장 초반에 반등이 클 걸로 봤는데 반등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주도주가 있죠. 주도주, 예를 들면 주도주가 두산 퓨어셀이면 이거는 짝짓기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VI가 걸렸을 때 강하게 치고 가야 됩니다.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면 빠지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상따를 한 종목이 넥스트비티라는 종목을 두 번에 나눠서 샀어요. 이제 다른 계좌는 여기에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풀릴 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잡았네요. 그래서 다른 계좌는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한 계좌 샀고, 그 다음 빼버리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바이오리더스를 종가에 잡았습니다. 또 종가에 바로 종가 직전에 좀 보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쳐서 좀 갭을 너무 많이 좀 들었더라고요. 여기서 잡으려고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못 잡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내일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넥스트비티 자회사가 이제 유럽에 1,500억 규모, 1,500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에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소액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이 기사죠. 이 기사가 뜨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1,560억이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이라 큰 고민 없이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상따를 들어간 거는 이거고, 여기서 이제 내일장 올라가는데 얘를 따라잡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한가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아마 20% 이상 일단은 뛰어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하위권에 대한 이 추격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바이오리더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이오리더스가 후발로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MPD 신고가 종목이죠. 지난번에 JNTC 종목을 봤었는데, 이때 매매를 하고 이 구간을 놓치니까 매매를 좀 못했어요. 지금 이런 형식의 눌렸을 때 올라가는, 그리고 MPD도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종가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눌렸을 때 잡는 거죠. 5,050원, 60원 정도 탁 눌려졌을 때 아래 꼬리 잡고 올라가는, 즉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때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SFA 반도체, 동진 세미캠, 일단 전체적으로 시황이 돌아서야 될 것 같고,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여기서 꺾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동진 세미캠은 일단 매매를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에서 뺄게요. 이거는 조금 호가권이라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SNS텍, SNS텍도 눌리면 봐야죠. 눌리면
유니테스트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유니테스트 충분히 더 간다. 테스도. 자, 그 다음 가비아 다우데이터. 가비아는 얘는 일단 포트에서 또 제외. 가비아는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외. 다우데이터 다우기술은 계속 관심. JNTC 관심. 심텍. 신택도 눌리면 매수로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젠이라든지 이 수젠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시젠하고 수젠텍을 두 개 다 매매를 했고, 좀 아쉽게 주가에는 얘네들은 잡아서 가지는 못했네요. 주가에서 잡고 싶었는데 잡지는 못했고, 내일 한번 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오늘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외국계 수급이 내일 전부 다 빠져나가는지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빠져나가지 않다면 이런 구간까지 뭐 10만원 언저리까지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 시젠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스코텍. 최근에 강한 연기금 수급으로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영향에 의해서 다소 밀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꺾고 돌린다면 추가 상승도 일단은 가능해 보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밀리면 또 아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2, 3일 안에 이거는 쇼부를 봐야 돼요. 돌파를 하면 박스권 돌파 상단까지 가는 거고, 돌파를 못하면 또 도로함이 탑을 돼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매드팩토 내일 밤이죠. 내일 밤 이제 벡터 선입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합니다. 오늘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떨어졌고요. 내일 이제 권리락이 떨어졌으니까 그 기준가가 정해질 겁니다. 내일 아마 이게 이제 금액이 반으로 정해져서 44,000원 이 권리락이니까 내일 한 45,000원대 출발을 하겠죠. 그렇게 낮춰놓은 다음에 호가를 5만원으로 올려서 5만원을 넘겨버릴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호가가 낮아져서 출발을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초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는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알서포트 오늘은 뭐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원격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 유료화는 5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부라든지 기업에 나간 이런 그 서비스 자체가 무료 서비스가 나갔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 산발적으로 계속 확진이 나오고 기업들이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돌아간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미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상당히 높게 올라온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뭐 슈팅 이런 식으로 몇 번은 더 남아 있지 않겠나 정도로만 보시고요. 중장기 투자로는 좀 눌렸을 때 많이 하락했을 때 잡아야죠. 지금 고가권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자, 그 밖에 KH 바텍 오늘 오전장 관심 종목으로 KH 바텍을 일단은 좀 놓고 봤는데 사실은 다른 종목을 매수가 들어갔어요. KH 바텍을 봤는데 다른 종목 봤고, 지금 이제 폴더블 폰이 7월달에 출시를 앞두고 이제 이 소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이제 100만 원 이하 저가 폴더블폰에 대한 계획을 시사함으로써 폴더블폰 확장에 대한 삼성의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폴더블폰 관련주 앞으로 주목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가고 있는 게 KH바텍이 대장으로 잘 가고 있고요. 관련주로 에스코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에스코넥은 조금 밀렸네요. 차트가 좀 별로네. 세경하이텍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세경하이텍도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이 한 번, 두 번의 파동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한 파동이 완성이 되고 이 하락 A, B, C파를 완성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의 소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빠졌네요. 일단 5월 13일 내일부터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월요일날 사실 KM을 월요일날 들어갔었어요. KM을 들어갔다가 좀 물려 있는데 이제 거의 수익권이죠. 물려 있는데 13일날 이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했고, K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스크만 하는 게 아니라 방호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스크 플러스 방호복 매출까지 큰 폭으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고요. 조달청에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적 마스크로는 굉장히 많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에 일단 시간의 상한가지만 뛰었다가 YBM넷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밀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한국알콜처럼 흐름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한국알콜도 이때 거의 상한가 구간까지 가는 굉장한 상승을 보였죠. 얘는 바닥권을 갔는데 얘는 고점을 지금 뛰어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최소한 2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일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전에 KM이 예를 들어서 VI가 들어가면 뭐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방에서 치고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한 3분의 시점에 3분을 남겨놓고 후발주가 뭐 여기서 이렇게 먼저 치고 간다든지 그리고 맞고 떨어지는, 그래서 이 안에서 짧은 폭 시초가에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